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 낭만주의 영시 로맨티시즘과 윌리엄 워즈워스를 가지고 영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저리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제는 시란 이미저리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다뤄보겠는데요. 자, 명제가 뭐냐면요. 다시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시는 이미저리고요. 또는 이미저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다라는 명제를 갖고 이번 시를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거 이미지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미지와 이미저리의 차이를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저리는 시다. 시가 뭐냐? 이미저리의 작품 속에 이미저리가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 중에 워즈워스의 시 중에 아주 쉬운 간단한 그런 시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안 적었는데요.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라고 해서 원래는 루시라는 여기 루시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시 시편이라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라는 것은 사실상 제목을 작가가 따로 붙이지 않는다면 첫 연이 그냥 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라는 시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뭐라 하냐면 루시 시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낭만주의에서 이 루시 시편이 갖고 있는 또 의미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시 한번 들어봅니다. William Wordsworth.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beside the springs of Dove, a maid whom there were none to praise and very few to love. A violet by a mossy stone, half hidden from the eye, fair as a star when only one is shining in the sky. She lived unknown, and few could know when Lucy ceased to be. But she is in her grave, and oh, the difference to me. 자, 들었습니다. 자, 뭐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지금 읽었던 그 스피커가 있죠. 이 스피커의 목소리가 굉장히 슬픈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cease to be. 자, 결국은 루시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결국 루시가 사라졌을 때 결국 그녀는 어디 있나요? 그레이브 있다라는 것. 즉 결국 소녀가 살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소녀가 살았는데 나중에 죽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시고요. 자, 루시라는 이 아이 소녀 메이드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사실상 네오클래시시즘 즉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시 작품이라든가 모든 작품 속의 주인공은 이렇게 시골 소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다 궁정에 있는 기부인, 왕, 귀족, 영웅 이런 식의 그런 뭐 공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시골 소녀 그리고 또 금방 죽은 안타까운 그런 루시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바로 낭만주의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또 굉장히 낭만주의의 혁명성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루시라는 시편이라고 하지만 이 루시라는 거 자체가 오늘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이 시를 보기 전에 라인부터 그냥 체킹을 좀 해봅시다. 왜냐면 낭만주의 시인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라임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ways, dove, praise, love.
stone. 그러면 sea stone, C-I. stone이 on 하니까 같은 C, I가 sky로 하니까 D. no, B, O, me. 똑같죠? EF, EF.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B, A, B, C, D, C, D, E, F, E, F 이런 식으로 라임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untrodden. 우리가 말하는 밟은 거죠. 어딘가. 누군가가 걸어간 곳이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그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Beside the springs of Dove. 대문자 Dove가 나오니까 아마 도브 샘터 옆에. A maid가 시죠. 그 한 소녀는 whom there were none to praise. 칭찬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소녀 이런 거죠. 자, 칭찬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 하여튼 praise가 바로 그런 거죠. 칭송해 주고 이쁘다 해 주는 거. 또 아유 이쁘다 뭐 이렇게 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very few to love. 또 사랑해 주는. 이쁘다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Very few to love니까요. 자, 오늘 좀 중요한 단어 a violet가 a star. A violet by a mossy stone. 이끼 낀 돌 옆에 있는 돌틈에 있는 violet. 예. 자, half hidden from the air. 자, 눈에서 거의 반쯤 뭐죠?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뜻이죠. 정말 보려고 해야지만 억지로 해야지 보이지 보이는 게 아닌 이런 겁니다. Fair as a star. 즉 별빛처럼 아름다운. fair가 아름다운 뜻이 있으니까요. When only one is shining in the sky. 자, 단지 딸랑 하나만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 그 별 하나. 어스타가 원이 받으니까 처럼 아름다운. She lived unknown. 그는 알 수 없는 곳에 살았고요. And few could know. 그리고 거의 그녀를 몰랐습니다. 언제요? When Lucy ceased to be. 루시가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But she is in her grave.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즈가 나왔으니까 어디 있어요? 그녀의 무덤에 있고요. And oh 하면서 나왔습니다. The difference to me. 나한테는 큰 변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me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스피커입니다. 작가는 워즈워스고요. 이 me라는 사람은 이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는 시적 화자라 불러줍니다. 한국 표현에 시적 화자. 그 작가는 또 틀리고요. 작가는 워즈워스고요. 이 안에 있는 나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 다른 시적 화자가 루시라는 아주 바이올린처럼 작지만 이쁘고 별빛처럼 약하지만 또 사랑스럽고 이런 루시라는 소녀를 좋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 difference to me, the difference to me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면서 뭔가 아련하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시가 오늘날에서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 들지만 주인공을 루시라는 시골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소녀를 시의 주인공으로 썼다라는 거는 굉장한 낭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미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댔으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한번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1799, Wordsworth wrote several poems about a girl named Lucy. 예. 그래서 루시 시편이라 불러줍니다.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 있습니다. Who died at a young age. 자, 아주 젊은 아기 때 젊은 나이에 죽은 루시라는 소녀에 관한 시였고요. This poem praise her beauty and lament입니다. Her untimely death. 자, 그녀의 아름다움도 칭송하면서 그녀의 또 뭐예요?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시의 핵심인 거죠. In death, Lucy retained the innocence. 자, 이 죽음에서 루시는 어때요? 어쨌거나 이노센스를 갖고 있고 splendor of childhood, 어린 아이 때 차일드후드 때 죽었기 때문에 차일드후드 때 가질 수 있는 이노센스를 그냥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딱 이렇게 박제되듯이 딱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일드후드의 그 빛남, 찬란함 같은 걸 다 갖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와 달라요? Unlike the children who grow up. 계속 성장해 가는 아이들하고는 달리요. 자, 그리고 lose their inner connection to nature. 자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lead unfulfilling lives. 뭔가 항상 완성되지 않고 미완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이들과는 달리 뭐가 이렇게 완결된 듯한 순수한 이노센스를 그대로 딱 고착하고 또 어린 시절의 그 찬란함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끔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여기서 워즈워스의 어떤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레인보우 시편에서도 보면은 아이는 아버지의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했듯이 아이가 훨씬 더 뭐에 대한 걸 있냐면 바로 커넥션 투 네이처는 훨씬 더 아이들이 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탄생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졌던 걸 다 잊으면서 태어나는데 그나마 어린 시절까지는 이 기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뭔가 구름이 이렇게 올 때 그 구름 뒤에 뭔가 따라오듯이 쫙 따라온다고, 기억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과정은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즉 탄생 이전에 천국에서의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이때 바로 이노센스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조금 워즈워스의 작품을 읽어낼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 거니까, 특히 아이들을 위주로 많은 시 작품이 나왔는데 바로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늘에 있던 과거의 그 탄생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아이들을 많이 칭송하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워즈워스 작품을 읽어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 작품은 바로 이제 주제에 관해서라는 거. 주제는 사실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저리입니다. 자, 이미저리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 imagery such as 나왔습니다. 이미저리가 메타포면서 시밀리랍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조금 또 명제가 있습니다. Imagery is the poem. 이미저리가 바로 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하자면 이 시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느껴내는 감상들이 있어요. 통합적인 어떤 느낌들. 예를 들어 메타포는 은유라 불러줍니다. 은유. 시밀리는 지규라 불러줍니다. 지규법이라 불러주죠. 그래서 아까 as 뭐라 나왔나요? A star. as란 말. 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as a star, as라든가 as if라든가 뭐뭐인 양,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은유는 뭐였냐? A violet이었습니다.
violet. 자, 그냥 은유라는 것은 뭐 내 마음은 호수, 그러니까 마음이 호수가 되듯이 여기서는 그 소녀가 바이올렛 꽃이 되는 거죠. 그냥 은유, 메타포는 바로 그냥 나와주는, 마음속에 있던 심상이 빵 나와주는 것을 은유라, 메타포라 표현하고요. 지규는 조금 쉬워요. as, 뭐뭐처럼, 별처럼 이렇게 할 때 이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뭐처럼, 뭐뭐 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쉬운 편이에요. 지규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메타포 말고 심볼이 좀 나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 이런 공부를 많이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메타포랑 심볼이랑 거의 같이 나와요. 같이 혼재돼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메타포라 읽고 어떤 사람은 은유, 한국에서 뭐 이게 은유다, 상징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비교 분류해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심볼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뭐라 그러죠? 작으면서 이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상징, 바이러스로 심볼화 시켜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은유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은유나 메타포나 심볼에 대해서 차이를 별로 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밀리는 지규이기 때문에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확하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as, 메타포, 심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심볼 넣어주세요. 시밀리까지 같은 것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포에서 바이올렛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메타포에서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이올렛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별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별의 이미지. 다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죠. 물론 다 시각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 심볼이 있다면 그 심볼에 통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시에서 조금 untrodden, 한 번도 밟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mossy 이런 것들. 아주 깊고 깊은 느낌이 들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의 총합이 이미절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정말 시골에 때묻지 않고 도시에 벌써 그때는 산업혁명이 있고 엄청나게 그 산업화되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시골에 무구한 그런 존재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untrodden ways라든가 mossy stones라든가 half hidde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시각적 이미지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지 같은 것들, 그리고 바이올렛 이미지, 그 다음에 스타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이미저리로 만들어지고 이 이미저리가 결국 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이미저리, 그 다음 이미지, 메타포, 시밀리, 심볼 요 5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많은 문학적 장치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이제 시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시를 나가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요걸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t is not simply a fancy way of illustrating what the poet might have said in abstract terms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멋있는 방식으로, 멋진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즉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어떤 거예요? abstract terms입니다. 뭔가 추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용어에다가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아주 멋진 방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이올렛을 넣는다든가 star를 넣는다든가 untrodden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hidden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moss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골의 도시하고 완전히 된 정말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느낌의 위치적인 공간적인 위치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poem enact through its imagery.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는 일종의 시로서 어떤 뭐라 그러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enact.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arry stated that few people knew Lucy. 맞아요. 거의 사람들이 루시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요. And
Though Lucy's passing made no difference to the Great War. 예. 전 세계, 영국에서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루시의 죽음이. 하지만 i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to her lover. 그녀를 유일하게 알았던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나? 왜냐면 저거 few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일하게 알았던 그녀의 연인인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든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Who speak the poem. 자, 시를 말하는 스피커를 얘기하네요. Two images. 특히 여기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두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violet 이미지와 1번 a violet. 두 번째 a star가 되는 겁니다. Meant to enhance Lucy's charm by associating her with such attractive objects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너무 이쁜 물체, 자연물. 여기서는 자연물이죠. 어쨌거나 attractive한 어떤 objects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가 a violet이고요. 두 번째가 a star입니다. 여기 메타포로 썼고 여기서는 a star를 similarly라는 주규법이라는 것을 써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작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여러 개의 이미지, 두 개가 아니라 이제는 10개의 이미지들이 이미저리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예기치 않았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루시라는 이렇게 시골 아무도 모르는 소녀를 작품 속에 넣는 거는 사실 그전 시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또 낭만주의의 혁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뭐 루시가 뭐가 그렇게 혁명성이냐 하지만 이게 바로 낭만주의의 혁명성이 루시 시편에서도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